육탄전 후폭풍. 검찰 사상 초유의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육탄전이 벌어진 뒤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사건의 원인이 된 게 피의자 신분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때문인데 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 왜 유심칩을 확보하려 한 걸까요? 그래서 이제 그 유심칩에 예를 들면 지금 이 정진웅 부장검사 쪽 중앙지검 입장에서는 그 유심칩에 어떤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좀 있지 않은가 우리가 검언 유착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경 유착이라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한 거 아닌가. 또 이게 사실 보면은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입하면서 이 수사진 입장에서는 좀 급한 상황에서 갔고 그다음에 이 부장검사급이 압수수색 현장까지 가서 하려고 했던 게 시도했던 게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다 검사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육탄지까지 벌리면서 이게 막장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은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근데 이 수사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유심칩 하면은 사실 그 핸드폰, 휴대전화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칩인데 변호사님 이걸로 어떻게 이제 그 SNS 메시지 같은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그램 메시지 이게 굉장히 보안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심칩이라는 게 보면은 거기 예를 들어 제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면 그 유심칩에 제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 PC에서 접속을 해서 그 한동훈 검사장의 텔레그램에 접속을 해서 과거 있었던 텔레그램 메시지를 들여다 보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세간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원지검에서 최근에 이런 형태로 해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푸는 거를 거부했던 불법 도박 사이트 일당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기소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우회적 방법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우수한 과학 수사 기법으로 이제 평가받은 적이 있고 그 당시에 그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지금 형사 1부장의 정진웅 부장이기 때문에 정진웅 부장이 그 기법을 이번에 도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서 3시간 만에 유심칩 돌려준 거 아니냐라는 지금 보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텔레그램을 보기 위해서 유심칩을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했다고 한다면 감청영장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의 좀 지적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 출신이고 지금 보시는 구태환 변호사입니다. 검찰 출신이고 아마 IT 쪽에서는 거의 최고를 다투는 이제 변호사거든요. 구태환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저거는 유심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건 불법 감청이나 다름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볼 수 있는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들여다본다면 이건 불법 감청에 달릴 바 없다라고 평가를 했던 거죠.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번에 있는 사진을 언론에 배포를 하기도 했었죠. 이 정진웅 검사 어제 퇴원을 해서 다시 업무에는 지금 복귀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언론에 공개한 사진이고 이게 입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애초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수사에 충실히 임했다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영장을 받고 집행하는 방법도 이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무슨 혁명문도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상대가 전화했다. 그걸로서 전화 의심을 하고 이와 같은 폭행을 했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도 이렇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먼저 물리력으로 방해했다. 정진웅 부장검사의 독직 폭행이 있었다. 양측이 참 팽팽한데 일단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 방해는 없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낸 것 같네요. 중앙지검이 조금 이제 톤다운 시키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적나라하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잘 어떻게 하면은 검사들끼리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남의 보기도 민망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증거를 압수하는 과정이 정당성이 확보돼야지만이 그 증거가 법 재판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 뭐 세간의 말들은 유심침해 재발견, 뭐 유심침해 뭐 신세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유심침 사건은 옛날에 도박 사이트 불법으로 운영한 사람 잡는 방법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사건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모습은 보여주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불편할 따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독직 폭행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이근한 씨 고문, 거기 이제 적용됐던 게 독직 폭행이에요. 보면 검찰, 경찰 같은 이제 수사 관계자들이 피의자 수사하다가 예전에 막 때리고 막 고문해서 허위 자백 과정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단순 폭행이 아니라 독직 폭행, 직을 오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직을 오염시켜서 권한을 남용해서 피의자 등을 폭행, 감금할 때 쓰는 죄가 독직 폭행이에요. 당연히 일반 폭행죄보다는 죄가 당연히 높은 거고 형량이 기본적으로 이건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 없다는 얘기는 그냥 구공판 기소하고 구속 또는 이제 집행유예, 실형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중죄인데 그동안 사실 이게 우리 형법에서 쓰여진 예는 그리 많지 않죠. 민주화 시대에 이후에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뭐 조사하다가 고문하고 이런 경우들은 뭐 80년대 때 지금은 거의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검사를 이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발을 한 거죠.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은 독직 폭행에 이어서 또 서울고검에 추가로 감찰을 요청했다고 하던데. 근데 일단 뭐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중앙지검 측에서는 또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검에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군요. 일단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은 제가 본인이 공무집행방해가 없다고 이제 중앙지검에서 밝혔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날 밝혔던 부분은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사검사 다쳤다 이런 식의 논평이 있었어요. 근데 정당한 영장 집행하라는데 영장을 집행 가능한 피의자가 물리적 방해를 했다면 그거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은 공무집행 방해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는 그럼 첫날에 내가 물리적 방해 행위 했다라는 거 기자들한테 배포한 거 그건 잘못 배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야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뭐라고 이제 말해봤거냐면 물리적 방해 행위는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그게 공무집행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야. 뭐 이렇게 다시 입장을 낸 거죠. 중앙지검. 네, 어쨌든 압수수색을 둘러싼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정진웅 검사장 두 갈등 짚어봤고요. 어제 서울고검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